안녕하세요.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, 우리가 보통 미결 상태라고 하잖아요. 이 기간 동안 구금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건 바로 그 빈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건 바로 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, 이른바 시스템의 공백이라는 문제입니다. 이건 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 원칙이죠.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요. 유죄가 땅땅땅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.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중요한 원칙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죄인이 아니라는 바로 그 이유로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. 인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오히려 이들을 지원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시스템의 공백을 만들어버리는 셈이죠. 자, 그럼 이 텅 빈 공간을 도대체 뭐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바로 편지로 온 생명줄이에요. 바로 이 기관, 한국중독연구교육원입니다. 법의 손길이 잠시 멈춘 그곳,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 기관이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치유를 향한 여정인데요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오직 우편, 그러니까 편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이게 그냥 편지 몇 번 주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심리검사부터 재범 위험성 분석, 심지어 출소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코칭까지 해줘요.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거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거죠. 자, 그럼 이 첨단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날로그적인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편지가 오가기 시작해요. 근데 핵심은 3단계, 바로 이 상호작용에 있어요. 수용자가 과제가 담긴 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써서 보내면 전문가가 그걸 보고 또 피드백을 보내주는 식이죠. 이걸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고 나면 그 모든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소견서가 마지막으로 법원에 딱 하고 보내지는 겁니다. 이 상담의 중심에는 인지-행동치료, 우리가 흔히 CBT라고 부르는 과학적인 심리치료법이 깔려 있어요. 쉽게 말해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깨고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건데요. 이 모든 게 편지 안에 담긴 읽을 거리랑 과제로 이루어진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슬라이드에 있는 실제 참여자의 편지 한 구절이 이 프로그램이 가진 힘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다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.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? 자, 근데 이 프로그램이 그냥 개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법적인 목적이 있어요. 법원에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요. 그 분량이 평균 80에서 130페이지나 된대요.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? 그냥 두껍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한 그 노력이 얼마나 촘촘하고 깊이 있게 기록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이 보고서가 그냥 편지들을 엮어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. 왼쪽 화면에 보이는 MMPI 같은 전문 심리검사 결과 그래프가 오른쪽에 저런 전문적인 보고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편지 한 장 한 장을 데이터로 삼아서 그 사람의 내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법정에서 양형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됩니다. 이 슬라이드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, 실제 판결문 일부거든요. 이걸 보면 프로그램의 소견이 재판부의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눠볼 수 있어요.
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반성합니다 해야 했다면 이제는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변화했습니다라는 걸 객관적인 기록,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.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이 서비스가 가진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. 이 마지막 인용문이 이 프로그램의 진짜 본질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의 진심 어린 동료가 어쩌면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. 제 아픔에 공감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편지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연결, 그리고 희망 그 자체였던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진정한 재활은 정말 단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, 어쩌면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.